생각나 매일 그려보았던 지난밤 꿈속의 네가 깊은 어둠 속 지쳐 너를 부르며 옆에 웃어주던 너 아침 눈 뜰 때마다 널 보고 싶은데 지금 넌 어디 어떤 하늘 아래 있니 눈을 감으면 앞에 펼쳐지는 너무 설레는 miracle 마치 기적 같은 소녀 기다렸잖아 매일 꿈꿔왔던 너에게 또 나를 보는 너에게 말할래 또 너였잖아 내 마음속에 빛을 밝혀줘 내 상상 속에 너 Baby like sunshine baby 저기 밤하늘 떠 있는 별을 봐 마치 너처럼 밝게도 빛이 나 But I can't take that star I can't take that star 눈 뜨면 사라질 달콤한 솜사탕 너를 보고 있으면 실화인 꿈 같아 I don't wanna lose you 매 깨고 싶지 않은 꿈이 you 아침 눈 뜰 때마다 널 보고 싶은데 지금 넌 어디 어떤 하늘 아래 있니 눈만 감으면 빛깔 샤랄랄라 너무 달콤한 목소리 나를 잠 못 들게 해 기다렸잖아 매일 꿈꿔왔던 너에게 또 나를 보는 너에게 말할래 또 너였잖아 나의 마음속에 빛을 밝혀줘 내 상상 속에 너 I'm falling in love One day or someday 꼭 운명처럼 널 만나 동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너에게 내 맘 보여줄래 기다렸잖아 매일 꿈꿔왔던 너에게 또 나를 보는 너에게 말할래 또 너였잖아 내 마음속에 빛을 밝혀줘 내 상상 속에 난 너를 만나면 널 품에 안고서 세상 달콤한 입술 마칠래요 난 너를 만나면 널 품에 안고서 감은 이야기 긴 밤을 샐래요 꿈을 꾸는 모두를 위한 시간 꿈이야. 네, 안녕하세요. 꿈이야 호스트 DKG 재찬입니다. 혹시 저 뭐 더 달라진 거 없나요? 실은 뭐가 달라졌냐면 꿈이야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커졌다랄까요? 네, 저희가 주말에 안 본 사이 다들 잘 지내셨나요? 그 사이 DKJ의 신곡 컨셉 포토가 하나씩 공개됐는데 다들 보셨나요? 제가 인생 최초로 이렇게 탈색을 2번이나 해본 그런 컴백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오랜만에 비닐을 벗는데 머리가 굉장히 통풍이 잘 되고요. 뭔가 안 답답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포토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은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제 또 새 앨범과 관련된 굉장한 것들이 차례대로 계속해서 공개될 텐데 청량하고 귀여운 어흥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꿈야를 찾아준 손님 해시태그 호랑이가 쫓아온다 라는 해시태그와 찰떡인 손님이 놀러와 주셨습니다. 가요계 레전드 호랑이 선배님 혹시 제 꿈에 도착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가세븐 JB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수식어가 있는데 제가 대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어요? 네네. 네네네. 가요계 레전드 호랑이 임재범 갓세븐 JB 선배님이십니다. 네네. 네, 일단 방송에서 선배님을 만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뵌 거는 방금 전에도 이제 시작하기 네네. 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그 처음 뵙는 기념으로 네. 뭔가 후배 재찬이 저의 첫 느낌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네. 제가 드림아이를 할 때 네, 12살이었다고. 그래서 방금 좀 적지 않게 충격을 받고 와, 이 세월이라는 게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드라마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와 아이돌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또 꿈을 키웠던 그런 드라마. 그 지워주세요. 네. 아 기억에서요? 네. 그거 너무 와, 그러면은 잠깐만. 한 8살, 그때 제가 20살이었으니까 8살 차이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어요, 지금. 네. 에이, 멋있고 탈색을 처음 하시는 거라고요? 네네네. 근데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원래 이 머리를 하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공개했어요. 오늘 처음 보시는 거예요, 팬분들. 아, 탈색 머리를. 네네네네. 아, 이렇게 빼는데 2번밖에 안 걸렸어요? 2번 반 정도. 아, 2번 네네네. 반 정도. 저는 이제 저렇게 빼려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다 날라가거든요. 네, 다 탈출을 해요, 제 머리카락이. 저도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하면 녹는다고 못 네. 한다고 하셨가지고. 네, 좋습니다. 또 JB 선배님이 꾸미야에 놀러와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제짱 호랑이님, 갓세븐 JB 선배님이 꾸미야에 놀러와 주신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두 분 멀리서 봐도 그림체가 정말 비슷하신데 네. 감히 예상 한번 해본다면 취향도 비슷하고 공통점이 엄청 많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MBTI가 그 ENTJ. 오, 네, ENTJ. 네. 뭐 MBTI 어떻게 되세요? 전 INTP입니다. INTP요? 네네. INTP는 어떤 성격인가요? 약간 귀차니즘이 아. 인간화가 되면 INTP라고 아,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쵸. 귀찮은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조금 있어서. 네. ENTJ의 가장 큰 특징을 이제 본인이 한번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물어봤잖아요, 방금. 네네네. INTP면은 어떤 성격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렇게 물어볼 만큼 저는 사실 관심이 크게 없어가지고, 네, 그냥 ENTJ 검사해봤는데 ENTJ구나. 그래서 ENTJ구나 하고선 그냥 물어볼 때마다 ENTJ래요. 약간 이런. 네. ENTJ예요도 아니고 ENTJ래요. 네. 레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약간 이런 성격이라. 약간 계획적이신 편이시죠? 네, 계획적이고 근데 또 너무 계획적 좀 극심한 정도는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열려 있는데 근데 조금 거기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이거 좀 아닌데 약간 이런 성향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우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선배님도 우주에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외계인 여기 이런 질문이 있군요. 네. 저는 외계인이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이미? 저희가 모를 뿐이지. 네. 뭔가 왜냐면은- 음모가 있을 것이다. 네, 저도 약간 음모론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는데 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약간 모르는 척하는 거지. 네, 그죠. 왜냐면은 수많은 이 지구 뭐 별들 중에 지구 같은 별이 없을 리도 없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발전을 안 했을 리도 없을 것 같고 그죠.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어딘가에서 벌써 접촉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또 공통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음모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그 제이비 선배님. 너튜브에서 약간 영상 찾아봐요. 약간 이런 거. 네. 아, 막 그 뭐 미스테리 이런 네. 거 막 그런 거 찾아봐요. 막 초고대 문명 뭐 이런 거 찾아봐요. 네, 막 그 바다 속에 숨겨져 있는 네. 약간 그런. 이거 큰 공통점인데 저도 이거 보면서 막 밥 먹고 이거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새롭게 생각 많이 하고 막 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밥 먹을 때 자주 보거든요. 그런 네. 거. 또 제가 이렇게 공통점 찾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또 오늘 이렇게 하나를 찾았고 선배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씩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그 INFP INTP가 원래 그 공통점 찾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인가요? INTP의 특징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합니다. 약간 조금 네네네. 편해지기 위해서. 오케이. 이렇게 MC로서의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나 찾았는데 네네네. 최근에 새로운 EP가 발매되셨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와우 네. 또 Be Yourself 어떤 앨범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좀 자유롭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나답게 살아가자. 조금 어떤 뭔가 요즘 바쁜 현대 사회에 네. 조금 그 중에서도 좀 스트레스를 내려놓자라는 마음을 담은 앨범입니다. 와. 네. 그럼 뭔가 있는 그대로 나답게 자유롭게 네. 이렇게 처음부터 Be Yourself라는 컨셉을 잡고 앨범 준비를 하신 건지 아니면 곡 분위기에 맞게 컨셉이 만들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곡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Be Yourself라는 주제가 잘 맞겠다.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좀 곡 주제들을 조금 뭔가 사랑에 빗댄 이런 이야기들이 아닌 조금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Be Yourself라는 이름이 잘 맞겠다 해서 짓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소에도 뭔가 Be Yourself의 자세를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저같이 살아서 조금 문제예요. 너무 네, 나같이. 너무 자유롭게 살아서 그러니까 네. 사실 조금 이제 자유롭지 않아야 되는데 좀 너무 자유롭게 살아서 조금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나답게 살기 약간 타고난형, 노력형으로 나뉘는데 무조건 타고난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답게 사는 거요? 네네. 근데 또 이거는 생각하는 게 저는 좀 노력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왜냐면은 어찌됐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저다운 모습을 조금 내려놓아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순간에는 내려놓고 그리고 또 현생이라고 하죠. 현실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거기에 뭔가 이렇게 스며들어서 가끔 내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게 내 모습이지 하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노력형인 것 같습니다. 노력형. 타고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노력형으로 밝혀졌고요. 또 앨범에는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전곡을 선배님께서 프로듀싱한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곡 작업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이렇게 또 공통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곡 작업에 대한 관심이 네네네네. 많으시군요. 일단 선배님이 제일 처음 곡을 만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 첫 번째 곡. 처음에 제가 이제 갓세븐 활동을 하면서 네네. 그 세븐 오브 세븐이라는 그 앨범이 있는데 거기에 유아라는 곡을 쓰면서 처음에 올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약간 조금 조용하게 지나갔던 거였어가지고 제가 작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럼 지금까지 뭐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곡은 대충 한 몇 곡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한 5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와우. 네, 대단하시네요. 그 몇 개나 되셨나요? 저는 아직 10손가락을 넘진 않습니다. 근데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하나 네. 둘씩 또 넣게 될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요.
그리고 또 뭐 이게 필명인가요? 네, 데프라는 여기 필명으로 오, 활동을 하는데 네네네네. 필명을 다르게 하는 그냥 이게 원래 제가 제이비라는 이제 이름을 JYP에서 이제 받기 전에 네네. 제가 원래 이제 비보잉을 할 때 쓰던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이름으로 작가명은 그 이름으로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우와.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00곡 넘는다 그러네요. 네. 100곡 넘는다고요?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네, 어찌됐건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민망하네 갑자기. 네. 그럼 혹시 필명 지으실 때 약간 그 비보잉 하실 때 네.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살짝 예명 같은 거를 잘 못 짓거든요. 네. 좀 그런 거 짓는 팁을 주신다면. 본인의 그런 취미나 취향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묻어날 수 있는 이름이면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일 좋아하던 아티스트가 뮤지크 소울 차일드라는 아티스트였는데 네네. 그 아티스트가 이제 그 음반사가 제가 알기로는 데프잼이라는 음반사였어요. 그래서 그 데프라는 이름이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네네. 약간 뭔가 엄청 좋다, 엄청 좋은 막 이런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쓰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좀 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이제 곡을 만드실 때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뭐 들려드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한지 뭔가 피드백이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만족스러워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 이제 많은 대중들이 들었을 때 네네. 좋아야 되는 것도 가장 크죠. 예. 어찌됐건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들어주는 사람들의 테이스트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뭐 10에서 한 8 정도면 네네. 한 이 정도는 가끔 내 고집을 부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이 곡이 마음에 드는데 네. 뭔가 주변의 만류로 인해서 조금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나요? 충분히 많이 있고요. 오. 충분히 많이 있고 네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갓세븐 활동을 할 때 이제 갓세븐을 생각을 하고선 저는 특정 인물을 생각을 하고선 쓰는 편이라서 그렇게 쓰면은 제가 직접 쓰진 않아요. 그 노래를 직접 뭐 제 개인 앨범에다가 쓴다거나 약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네네. 그래서 빛을 못 보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따끈따끈한 친구들도 많이 있죠. 아직 네. 태어나지 못했다. 네. 태어나긴 했지만 나오지 못한. 아직 말이 이상한가? 네. 그러면 또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해서 뭔가 디벨롭을 하려고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과감하게 그냥 포기를 하고 조금 버리시는 편인가요? 디벨롭을 한 2번 정도 하다가 2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각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는 여기까지가 최선이다. 그랬을 때 저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른 걸 차라리 이 시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과감하게 네. 2번까지만 봐주고 네. 과감하게. 내 자신이 2번까지 트라이를 해보고 내가 부족하다는 만약에 안 되면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뭔가 디깅도 많이 하고 뭔가 더 발전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려놓고 다음 걸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또 앨범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번 Be Yourself 앨범 수록곡들 같은 경우에 네. 가장 빨리 만들어진 곡과 반대로 가장 오래 걸린 곡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빨리 만들어진 거는 홀리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빨리 만들어졌고요. 가사 작업도 빨리빨리 돼가지고 네. 그거는 엄청 빨리 됐던 것 같고 그 공들였던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한 이틀 안에 다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빨리 나왔네요. 네, 그때는 그랬고 제일 안 나왔던 게
안 나왔다기보다는 힘들었던 게 제 수록곡 중에 Break It Down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네. 새로운 장르를 가지고 좀 이제 실험을 조금 많이 했던 곡이라서 이게 좀 뭐 편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멜로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굉장히 어려웠던 곡입니다. 다 완전 다른 장르를 시도해 보시는 거라. 이게 좀 섞었어요. 네, 여러 장르를 조금 한 곡에다가 섞어가지고 이게 맞나 하면서 이거 해보고 빼고 이거 해보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조금 해가지고 그게 좀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앨범 자체가 나답게 살자라는 메시지를 담고는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중분들의 반응 그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일일이 찾아보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어릴 때는 안 찾아보다가 요즘에 조금 찾아보는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는 뭐가 있는지 어떻게 찾아보는 방법을 잘 네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타입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 항상 저는 그때 그 제가 공연을 했던 그 순간에 피드백을 들었거든요. 네네. 뭐 같이 당사자들이나 뭐 아니면 스태프분들이나 뭐 공연 어땠냐 물어보고 그죠. 어땠던 것 같다 피드백 들어보고 그때 그랬는데 요즘에 뭔가 SNS를 통해서 네네.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신세계인 거예요. 네. 와 이런 피드백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조금 피드백들을 많이 보고 네. 그러니까 진짜 피드백을 피드백처럼 해주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조금 거친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거친 분들의 말들은 조금 저는 좀 죄송합니다 이러고선 좀 막아놓는 편이고 피드백을 딱 정확하게 딱 듣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요즘 찾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봤던 피드백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그런 말들도 있을까요? 저는 그런 류들이 좋아요. 약간 공연 진짜 좋았다. 이런 라이브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좋은데 네네. 하지만 공연 뭐 너무 좋았는데 이런 게 조금 보완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뭔가 제가 보완해야 될 것들이 달려 있는 게 조금 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일 수 있는 그런 피드백들을. 네, 그렇죠. 그래도 안 그래도 이런 문자가 하나 도착했는데 네. 얘 재범아 너 너무 잘생겼더라님. 이틀 전 콘서트에서 혼자 29곡 라이브 퍼포먼스로 무대 다 찢어놓으신 임제이비 명창 빼꼬리 덕분에 아가새 종신 계약 당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콘서트 여운이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재범이의 이번 콘서트에서 가장 좋았던 또는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문자가 도착했거든요. 네. 29곡. 원래 29곡을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29곡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끝났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끝났을 때요. 제보에 의하면 30곡 그렇군요. 30곡이군요. 저 사실 곡수를 그러니까 세트리스트를 짜놓고 세트리스트 짜놨던 게 한 20곡에서 21곡이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이후의 곡들은 그냥 세트리스트 없이 그냥 이거 부를게요, 이거 틀어주세요 해서 그냥 부른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한 9곡 30곡 그 정도 되는 줄 몰랐는데 끝날 때는 왜 가장 행복하셨는지. 다 끝났을 때 진짜 와 내가 다행히 잘 해냈다. 어떻게든 그래도 하긴 했구나.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공연도 그렇고. 네네. 사실 이번 앨범 너무 좋은 곡들 많고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지만 걱정이 많았어요. 뭐 앨범 내는 것도 그렇고 뭐 제가 음악 방송 하나 했었는데 음악 방송 하나 하는 것도 그렇고 네네. 공연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씩 이제 제가 깨야 되는 도장들이었는데 다 안전하게 잘 마친 것 같아서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콘서트 한 번 하는데 30곡 라이브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다른 의미로. 저도 처음 해봤거든요. 네네.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일곱 명일 때도 많이 했어요. 원래는 네네. 7명이서 할 때도 한 30곡, 31 뭐 이 정도 하는데 와우. 나머지 6명의 자리를 저 혼자서 채워야 되는 걸 생각을 못 하고선 했다가 혼쭐 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타이틀곡 제목이 고업인데 어떤 네. 곡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업 같은 경우에는 비얼셀 앨범에 맞게 조금 더 자신을 좀 내려놓고 남들이 좀 실망하거나 약간 이러면 어때? 약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끔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좀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곡입니다. 자유로운. 네. 그리고 또 제목을 보면 고는 소문자고 업은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뭔가 깨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포인트를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 타이포그래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고는 그냥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데 고는 그냥 앞으로 가는 거라서 그냥 좀 앞으로 난 꾸준하게 할 거니까 그냥 소문자로 해서 진짜 조그만하게 잔잔하게 계속 할 거니까라는 앞으로 계속 잔잔하게 갈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네네. 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업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약간 분위기 이 노래는 분위기가 업되고 여러분들이 같이 즐겨 주셔야 됩니다. 약간 이걸 더 뭔가 의미를 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정하게 됐어요. 그럼 만약에 고업이라는 곡에 부제 하나를 더 붙일 수 있다면 어떤 단어 또는 문장을 붙이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와, 이거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데 네. 부제를 하나 붙일 수 있다면 제가 요즘에 많이 이 앨범 얘기를 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복세편살. 복세편살이요? 네, 복세편살이라고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네. 좋습니다.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네. 또 이렇게 선배님과 새 앨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꾸미야를 위해서 또 특별히 라이브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네. 고업 어떤 자세와 어떤 바이브로 들으면 좋을지 선배님이 추천을 하나 해주신다면. 사실 엄청 이제 방방 뛰면서 같이 재밌게 들어주시고 저도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여기 네네. 분위기가 조금 뭔가 너무 따뜻하고 몽글몽글하고 이래서 저도 얌전히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침착하게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라이브 존이 있나요 여기? 라이브 존으로 이동해 주시면. 네. 여기 바로 옆에 있대요. 저기 라이브 존이 준비되어 있구나요. 라이브 들으실 동안 그럼 JB 선배님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7117번 정보 이용료 한 통에 100원 꾸미야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JB 선배님은 고업 바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how we getting funky in Seoul, South Korea. Get down, get down, get down, get down. 사는 게 뭔지 got a question mark 복잡한 도시 숨이 막히네 So high so damn 이제 못 참겠어 let me be free 나와 내 자유롭게 태어난 놈이니 반복되는 불에서 숫자만 살래 Don't even care what they say Yeah Please don't kill my vibe Yes we go up If you let him down 난 가벼워 다시 춤을 춰 가는 대로 내 자신을 놓아봐 뭐가 두려워 그럴수록 let hi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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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건 없어 만큼 재밌지 계속 버티자 처음까지 If you get i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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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소리 질러봐 Hey. 반복되는 불
성 숫자만 설레 Don't even care what they say Yeah Please don't kill my vibe Yes we go up If you let him down 난 가벼워 다시 춤을 춰 가는 대로 내 자신을 놓아봐 뭐가 두려워 그럴수록 let hi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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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네 안녕하세요 꾸미아에 나온 가슴은 제이비입니다. 네 제찬님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네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시고 집에서 맞죠 하세요. Yes we go up If you let him down Yeah 가벼워 Let's dance 난 가는 대로 내 자신을 놓아봐 뭐가 두려워 그럴수록 let hi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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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 제이비 선배님의 신곡 고업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 띄우면서 30곡을 하셨다니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 와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또 이 열심히 해야죠. 네,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라이브 들으시는 동안 실시간 문자가 왔는데 단델리온님께서 네. 앉아있는 JB 버전 고업을 볼 줄이야 신기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보통 콘서트 같은 거 하시면 무조건 네. 앉아있지는 않으시니까 그 고업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네네네. 좀 이렇게 앉아 있을 만한 곡이 아니기 때문에 앉아서 하진 않는데 앉아서도 조금 이제 리듬을 타면서 최대한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오에에에오오님 제보만 나 일어났어 이건 도저히 앉아서 못 듣겠다. 그리고 네. 1920님 네. 근데 앞에 나레이션은 직접 녹음하신 건가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앞에 나레이션은 직접 녹음한 건 아니고요. 이제 나레이션을 어떤 분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했는데 네네. 무슨 뜻이냐면 서울 사우스 코리아에서 네네네. 펑키라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줄게 얘들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펑키함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나레이션입니다. 서울의 펑키함을 보여주겠다라는 포부를 네, 잘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또 이제 타이틀곡도 그렇고 수록곡들도 그렇고 자유로움이라는 단어와 정말 찰떡인 느낌이 드는데 네, 지금부터는 선배님과 더욱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네. 일단 그럼 선배님에게 가장 자유롭고 편한 자세는 뭔지 궁금합니다. 뭔가 스튜디오가 집이라고 생각하고 JB 버전 편한 자세를 한번 취해 주신다면. 이게 자유로운 자세라고 하면 여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제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분위기 이렇게 아시죠? 약간 그 소파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리모컨 예. 과자 여기 하나 두고 집어 먹으면서 음료수 하나 두고 약간, 이렇게 마시면서 하는 게 제일 자유로운 자세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지금 충분히 자세 편합니다. 네, 자세. 좋습니다. 비록 저희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몇 대 있긴 하지만 집이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이제 토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충분히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편해서 이래도 되나 좀 이런 네. 네. 또 네이버 어학사전에 자유라는 단어를 치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네. 지금부터 키워드를 통해 제이비 선배님은 과연 얼마나 다양한 자유를 누리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유 키워드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일단 선배님은 평소에 직설적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 편이신가요? 네, 너무 많이 듣는 편인 것 같고요. 어때요? 많이 들어요? 저는 직설적이다라는 표현은 많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약간 많이 듣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왜요?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이렇게 잘 순화시켜서 돌려서 이제 잘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느껴지게끔 들리나 봐요. 그래서
좀 직설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저는 네. 반대로 직설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부럽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전혀 부러울 그게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뭔가 돌려서 예쁘게 말하면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해를 못하시고 정말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럴 땐 그냥 저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저는 약간 그 고민이 없어요. 그래요?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해까지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전 입에서 그냥 나가고 있는 중. 친구들한테도 약간 야 이게 있잖아 이러면서 바로 해요. 대신에 이제 그 존중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걸로. 네. 네, 그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에서 그럼 표현이 과감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 표현이 과감해지시는지로 궁금합니다. 표현이 제일 과감해지는 순간은 아무래도 이제 지인들하고 있을 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곡 쓸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좀 거칠게 표현을 해야 되는 곡이다, 그러고 싶은 곡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틀을 좀 안 두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럴 때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팬분들과 이제 대화 나눌 때는 좀 그래도 딱 지켜야 할 건 지키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 팬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좀 저는 뭐든지 존중 리스펙이 조금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네네네. 뭐 저랑 같이 함께하는 지인들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건 중요해요. 멋있으십니다. 또 이제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남들에게 공유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정말 공유를 안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물어보면 얘기해줘요. 오. 제가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넌 어떻게 생각해? 너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공유가 아니라 강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네, 저는 물어보면은 제가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막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얘기 절대 약간 하더라도 조금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그것보다 이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뭔가 답을 주는 성격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묻는 성격이에요. 그럼 선배님의 인생 가치관을 이제 한 문장으로 뭔가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문장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자가 저랑은 가장 이게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거랑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후회 없는 삶을 살자. 네 왜냐면은 저는 그 환생이나 뭐 제 2의 제 인생 네네네. 2막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 제가 그래도 사람들은 어찌 됐건 후회를 하잖아요. 그죠. 최대한 후회를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좀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럼 지금까지 선배님이 쓰신 가사 중에 표현의 자유랑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장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번 앨범에서 네네. 나 원래 자유롭게 태어난 놈이니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표현의 자유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나 원래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이 표현 자체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것도 조금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긴 한데 또 이제 놈이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거친 표현에 하나가 들어가서 그게 더 부각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예술의 자유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음악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네. 자유로웠던 순간을 소개해 주시자면 어떤 순간일까요? 그 곡을 딱 이제 다 완성을 했을 때, 네, 곡을 딱 완성을 했을 때
아 이제 고민 그만해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고선 그 영감을 통해서 예술 작품들이 나온다고 알고 있지만 네네네. 저 또한 그렇지만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또 힘들거든요. 영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또 만들어내는 과정이 힘든데 그죠. 그 고뇌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나서 다 했다. 약간 드디어 잘 끝냈다. 약간 이럴 때 제일 자유롭죠. 네. 약간 다 끝내놓고선 드디어 예스 막 이러고 그때가 좋죠. 네, 노래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쭉 리스닝 섹션 하면서 나이스 이럴 때가 저는 정말 오히려 반대로 딱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뭐 트랙을 쓴다 그러면 정말 그 프로젝트의 빈 화면 아니면 뭐 탑라인을 쓴다 그러면 딱 그 빈 트랙을 네. 받았을 때 뭔가 뭐든지 써도 되니까 딱 그때가 그래요? 자유롭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들을 막 라인을 짜놓고 그 고르는 그 고뇌의 시간들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자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럽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잘 안 돼요. 딱 앉아가지고 빈 프로젝트 딱 보면 언제 다 채우지 이걸 또 이번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래도 100곡이 넘게 등록돼 있으시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 재찬 씨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좋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니까 네. 또 이제 갓세븐 JB 프로듀서 JB 솔로 JB 중에 예술의 자유라는 키워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 모먼트를 꼽으시자면 어떤 모먼트일까요? 저는 프로듀서 JB인 것 같은데요. 네. 프로듀서로는 데프라는 이름을 써서 프로듀서 데프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갓세븐 JB는 뭐 다 자유로운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갓세븐은 또 이제 갓세븐 할 때 거기에 또 제가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그죠, 하고 그죠. 제가 이제 솔로 음원을 할 때도 어찌됐건 JB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지 하고선 좀 뭔가 이런 구상들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어서 가장 자유로운 거는 이제 프로듀서 역할일 때 제일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굉장히 심오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예술이란 굉장히 심오하죠. 저는 근데 네네.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네네. 막 예술하면 막 와 예술 막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예술 파이팅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그런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고 약간 전 아티스트라는 얘기를 듣는 걸 굉장히 창피해해요. 네. 왜냐면은 다들 어차피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고 뭔가 직업이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순간들이 모두가 이제 어떠한 본인의 목표를 가지고선 뭔가 사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어떠한 목표를 갖고서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예술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저희 업이 다른 거지. 네. 약간 그거는 조금 약간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예술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예술의 정의는 전 JB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거 하면은 내가 표정 어떻게 지어야 되지 생각했는데 설마 그걸 할까 했는데 여기 사실 그 다음 질문에 예술이다 예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딱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선배님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말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의 자유. 그럼 선배님이 요즘 가장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휴대폰 속 공간은 어디인가요?
너튜브죠. 네. 아무래도 네.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음. 거기 들어가가지고 뭔가 다양한 걸 보는 것 같아요. 예, 미스터리도 좀 보고, 미스테리. 예, 음모론 그런 것도 보고, 게임 방송 같은 것도 보고, 오. 그리고 그 막 1분 안에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 1분만 그런. 네네네네. 그런 거를 또 보죠 이제. 뭔가 뭐 제가 지금 기억나는 정보 얻은 거 중에서 하나는 네네. 속도 위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놔준 게 있어가지고 뭐 범칙금이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봤던 거. 네. 저도 그거 굉장히 많이 보는데 네. 사실 막 그렇게 쓸모 있는 정보는 아닌데 궁금한 정보들만 네. 골라서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가끔 보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핸드폰을 더 알뜰하게 쓰는 법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제가 모르고 있었던 정보들이 있으면 오. 이거 진짜 쓸만한데 하고선 진짜 유용하게 쓸 때가 많아요. 오, 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소문에 의하면 본인 영상에 직접 댓글 다는 게 취미라고 들었거든요. 아 예. 증거 사진도 있습니다. 네네네. 확인 사살까지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보셨는데 이제 본인 이- 영상도 자주 찾아보시는 편이신가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되냐면요. 네네. 갓세븐 옛날 영상들을 찾아봐요 제가. 오. 네. 가끔 가다가 이제 갓세븐 옛날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연관으로 이제 제가 뜨죠. 이제 그러면 나중에 보고 나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러고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진짜 너무 잘 찍어주는 그런 직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찍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럼 뭔가 나도 굉장히 자주 찾아보는 본인 영상을 하나 추천해 주시자면 어떤 영상이 있을까요? 저요? 자주 보는 나의 영상을. 제 영상은 아닌데요. 저 포함된 영상 그 갓세븐 영상이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약간 이제 웃긴 것들 이제 저희의 웃긴 것들을 모아놓고선 이제 그 편집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네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때 진짜 재밌었는데 약간 이러면서 회상을 하죠. 약간 그때 재밌었지. 약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제 나우에 와가지고 갓세븐 컴백했을 때 했었는데 그것도 편집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약간 이러면서 보죠. 네. 또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유튜브를 자주 보시면 네. 혹시 프리미엄 쓰시는지? 당연하죠. 저는 그 5초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뮤직도 이제 그 뮤직 어플도 이제 네네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을 자동으로 쓸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저도 프리미엄 안 쓰는 사람이 요즘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네. 그 광고를 어떻게 봤지 싶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연습실에 갔다가 네네. 연습실에 같이 하는 그 단장 형이 프리미엄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 광고를 기다렸어요. 근데 내가 어찌됐건 저도 프리미엄이 아니었을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와 내가 이 광고를 어떻게 기다렸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와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여행 자유여행 이런 네네. 키워드인데 만약 일주일 동안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냥 조용한 노지 가가지고 캠핑 조용하게 하고 올 것 같아요. 어디요? 그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이런 캠핑장이 아니라 그냥 네네네. 진짜 노지라고 완전 완전 그냥 자연 그 자체 그런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선 좀 앉아가지고 좀 힐링 좀 하다가 그리고 또 식재료 살 때만 잠깐 이제 나갔다 오고 또 평소에 낚시와 캠핑하는 게 취미라고 들었는데 네. 또 저도 최근에 낚시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낚시요? 네네네. 어떤 낚시에 관심을? 저는 사실 최근에 도시어부를 갔다 와가지고 네.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개인적으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 네. 그 바다 낚시를 갔다 오셨어요? 민물 갔다 왔어. 민물 갔다 왔어요? 네네. 도시어부는 거의 바다 낚시 가지 않아요? 근데 민물 갔다 왔습니다. 어떤 낚시였어요? 향어 낚시. 아, 대낚시? 네네네네네. 재밌죠? 그것도 재밌어요. 네. 혹시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자주 낚시를 가시는 편이신가요? 요즘에 조금 못 갔는데 저는 네네. 원래 전 원래 그 베스 낚시를 좀 많이 해요. 그 네네네. 루어로 이제 액션 주면서 하는 낚시를 즐기는 편인데 네. 그때 갔을 때는 엄청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밤에도 네, 시간 나면 가고. 오. 네. 뭐 그냥 베스를 많이 잡고 네네. 그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에도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짬내서 하는 낚시라고 네, 하는 짬낚을 조금 하고 어떨 때는 피딩 시간 맞춰서 저는 또 스케줄 없는 날에 피딩 시간 맞춰서 또 가평이나 아니면 창평 이런데 가가지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럼 재밌습니다. 잡으셨던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를 한번 자랑해 주시자면. 제가 잡았던 거 네, 6자 정도? 60cm? 네, 60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우연치 않게 잡았는데. 네네. 예. 향어 얼마큼 전 43. 43? 네. 근데 43도 큰 거예요. 43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때 나가셨을 때 제일 크게 잡으신 분이 뭐 몇 센치셨어요? 제일 크게 잡으셨던 분이 그 비단잉어 잡으셔가지고. 비단인 거를 잡았다고요? 네. 민물에서? 네네. 근데 그게 낚시터였어요. 낚시터. 터였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한 50 넘지 않았나? 네. 50 후반이었을 거예요 아마. 향어 중에서는 제일 본인이 향어도 40 후반이 한 분 계셨었어요. 얼마 차이 안 나네. 네. 40 그러니까 좀 하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40cm, 50cm, 60cm 이게 10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네. 약간 네. 그래서 네. 별로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자유 키워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의 자유. 보도의 자유. 사전에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긴 한데 사전에 네. 선배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만약 9시 뉴스에 본인과 관련된 뉴스가 보도가 된다면 어떤 헤드라인이 걸리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사전에 드렸었는데 이 질문에 선배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네. JUB 그는 어디에? 그는 어디에? 네. 이 헤드라인에 담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 그런 거죠. 근황을 물어보는 그런 느낌. 그는 어디에? 약간 그런 건데. 네네. 저는 제가 어찌됐건 그때 가지고 있는 목표들을 다 마무리 시켜놓고 그런 거였어요. 미래를 생각했을 때 네네. 한적한 곳에 이제 조용한 곳에 혼자서 싹 사라지면 JB 그는 어디에? 약간 이런 얘기 오지 않을까. 네. 그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효리 선배님도 이제 일을 다 하시고 선배님도 제주도로 가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도 뭔가 나중에 됐을 때 그의 근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거. 네. 그럼 딱 선배님이 생각하셨을 때 한 몇 살 때 이제 좀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저 한 50? 50대? 네, 50대. 네, 50대쯤에가 적당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어떤 기사 났으면 좋겠냐고요? 저는 무슨 기사가 좋을까요? 근데 사실 저 처음에 이 질문 딱 받아보고선 네네.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날 정도면 안 좋은 일 아닌가? 약간 이러고서 걱정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써도 되는 거 맞아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좋은 할 수 의미일 수도 있죠. 그렇죠. 저 헤드라인 난다면 뭐가 좋을까요? 속보 재찬 JB 선배님의 드라마를 보며 꿈을 키워 이렇게 성장했다. 점점점.
드라마 얘기 갑자기 왜 또 나옵니까? 참 민망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유에 관한 키워드도 다 읽어봤고 또 실시간 질문도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04님, JB에게 질문이 있어요. 네. 잠잘 때 빗소리 같은 앰비언스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엔 뭐 듣는지 궁금해요. 채널 추천도 부탁할게요. 저는 그 다양하게 도전을 해봤거든요. 약간 이 앰비언스 사운드 좋아해가지고 네네. 그 뭐냐 빗소리나 물 흐르는 소리 아니면 파도 소리 약간 이런 거 했는데 저는 그냥 빗소리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빗소리도 약간 그 소리마다 달라요. 약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텐트에서 듣는 소리가 있고 네네네. 집 좀 약간 뭔가 느낌이 집에서 뭐 창문 열어놓고 그냥 빗소리 듣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반지하에서 약간 이렇게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걸 1층에서 이렇게 녹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거든요. 네. 전 제일 후자 거가 저한테 제일 잘 맞아요. 떨어지는 소리를 직접. 네, 그 반지하 같은 데서 이렇게 뭔가 음. 판넬 같은 데다가 막 비 막 이렇게 탕탕탕탕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도 가끔 들리고 네네네. 저쪽 멀리서 막 차 지나가는 소리도 같이 들리고 약간 이런 소리들이 저한테는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금발이 노무현님, 두 분 얘기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보내요. 두 분은 자유롭게 태어난 놈인가요? 놀 줄 아는 놈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사실 집에만 있는 지방령이기 때문에 네네네. 놀 줄 아는 놈은 아닌데 또 놀아야 되는 장소에서는 정신 놓고 그냥 놀자 약간 이런 타입입니다. 네. 저는 자유로운 놈인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놀 줄 아는 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진짜 못 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시끄러운 곳도 싫어하고 네. 그냥 되게 집돌이에요? 네, 저 완전 집돌이고 집에서 뭐 친구를 만나도 집에서 약간 근데 작업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작업을 다 마치고 와 너무 좋아서 들으면서 혼자 신나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맞아요. 네. 또 괜히 이제 또 틀어놓고 한 발자국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고. 네, 그런 게 다들 있더라고요. 같이 네. 뭔가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네네. 약간 좀 혼자 흥에 겨워가지고 자기 노래 흥에 빠져가지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그러면 뭐 혹시 작업하시면서 뭐 추임새 같은 것도 있으세요? 저요? 네네네. 추임새는 없는데 저는 노래를 따라 불러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속으로 그래 이거지 약간 이러면서. 네. 저도 추임새는 없는데 약간 추임새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예를 들어 막 이런. 너무 오그라들어. 그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막 이런 거는 노래할 때 하는 거지. 그냥 갑자기 들으면서 sounds good 약간 이런 친구들 있는데 그거까진 아니시고 그냥. 저는 들으면서 그냥 나이스 약간 이 정도 그냥 나이스 나이스. 약간 이 정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세상 찬란하게 살자님, 자유로운 영혼의 JB님을 떠올리면 한여름 바닷가에서 서핑을 즐기실 것 같은 건강하고 쾌활한 느낌이 강한데요. JB님이 현재 가장 몰두하고 있는 취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 드나요? 그 정도로 건강한 느낌이. 근데 약간 단단한 느낌은 있어요, 선배님. 딱 봤을 그래요? 때. 네. 저는 요즘에 취미로 제일 운동? 네. 운동. 네, 운동으로 조금 약간 좀 그러니까 삶의 활력이 조금 약간 없어진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네네네.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운동하러 가자. 그래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근데 갈 때 택시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자전거 타고 가면 네네네. 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다양한 모습들도 보면서 사람들 구경도 하고 또 약간 이런 필카도 네네네. 찍는 거 좋아하신다고. 그거는
많이 찍고는 싶은데 네네. 요즘에 너무 이제 일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일 처리하고 저거 일 처리하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네네. 그 출사 나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음. 월드 투어를 좀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네네네. 돌아다닐 때 조금 필름을 많이 챙겨가서 좀 찍을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도 읽어봤고 꾸미야 공식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아티스트가 아닌 뭔가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 아까 전에 그 휴가 때랑 정말 너무 비슷한데 네네. 좀 아까 전에 그 50대 너무 짧다고 막 이런 댓글을 많이 봤는데 50대 안 되겠죠. 예, 그 더 나이가 더 노후가 되겠죠. 이제 더 노후 때 이제 적당하게 이제 제가 목표했던 것들을 다 마무리해 놓고 네네. 제가 그리는 꿈은 그 바다가 보이는 산 중턱에 집을 짓고선 마당이 있는 집을 짓고선 그 마당에서 이제 의자에다 이렇게 앉아서 무릎에 고양이 앉혀놓고선 석양을 바라보는 게 제 꿈입니다. 좋습니다. 엄청 구체적이시네요. 네, 제 목표예요.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네, 노후가 되면. 그러면 그 집 지으시면 저도 한번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친분을 쌓고 네, 네네네. 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고양이 두 마리 이렇게 해놓고 좋습니다. 그럼 선배님 보내드리기 전에 제작 네컷이라고 인생 네컷 같은 사진이 네. 있는데 그거 한번 남겨주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포즈를 재찬 씨가 계속 네네. 정해주시면 제가 그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카메라 여기입니다. 네. 김씨로 할까요? 하나, 둘, 셋. 두 번째 네. 카메라는 두 번째 이쪽. 여기 손. 하나, 둘, 셋. 세 번째 혹시 뭐 포인트 뭐 핸드 사인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재찬 씨 그런 사인 있어요? 저 하트. 하트? 네.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그러면 마지막 꽃받침 한번 하라고 하시거든요. 오케이. 꽃받침 좋아요. 가능하실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또 제이비 선배님과 제작 네컷까지 남겨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그 그 주제들이 좀 듣지 못했던 질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 새로웠고 뭔가 근데 약간 걱정인 거는 엄청 약간 몽글몽글한 스튜디오 분위기인데 제가 여기에 잘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감회가 새로운 시간이었어요. 오. 네. 제가 20살 때 12살 네네네. 뭔가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재찬 씨를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때 12살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선 나는 그때 20살이었고 딱 생각하잖아요. 근데 와 진짜 멋있게 잘 컸다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함부로 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네. 그 선배님의 시간이었어요. 드림아이 덕분에 이렇게 멋진 오늘 초면인데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네, 쿡쿡 찔러주는 입맛 좋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몽글몽글한 분위기인데 원래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사실 진짜요? 여기서 막 트월킹 추고도 가끔 하거든요. 누가 트월킹을 주고 갔어요? 저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그런 그래요?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몰랐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방송을 보고 계실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꾸미야 처음 나와봤는데 재찬 씨도 만나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뭐 제 앨범 얘기들도 하고 인생살이 얘기들도 하면서 좀 네.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좀 즐거운 시간이고 조금 귀와 눈이 호강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네, 그럼 JB 선배님 또 보내드리면서 이번 새 앨범 마지막 트랙 홀리데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Nothing stops me dreaming, dreaming bright lights. Step to right, bless my fight. Just one day feeling so right. Cut the cord, it's a sign. Go crazy, cross the line. Stay true to who I am. Don't let them ruin my vibe. Run the world for today, my holiday. Move out the way for today, my holiday. Stay or maybe go wild all day, run in circles on the hate. Drinking sunshine, pursing my eyes, karma go wipe by my side. I throw away the hurt and the pain, I forget the sad times left behind. Swim deeper in the sky, skim the waters, hold on time. You know it's holiday. Stay true to who I am. Don't let them ruin my vibe. Run the world for today, my holiday. Move out the way for today, my holiday. If I'm on my knees and praying for me, I gotta remind myself endlessly. Stop overthinking and just start dreaming. Our lives becoming reality. Run the world for today, my holiday. Move out the way for today, my holiday. Cross the line and go higher. Gotta be okay with me, just be me. Life is a holiday. 끝없는 이야기. 지금보다 한두 살 어렸던 과거의 당신은 나에 대해 얘기할 때 뻔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했습니다. 기승전결이 딱딱 정해져 있는 보장된 삶, 누가 봐도 100% 예상 가능하고 결국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라는 식의 확실한 위로. 누구는 이러한 것들이 미치도록 갖고 싶다던데 당신은 오히려 평범하다, 지루하다 라는 생각이 더 앞섰습니다. 100% 예상 가능한 것들보다는 하루하루 특별하고 스펙타클한 삶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바람. 하지만 전보다 나이를 조금 더 먹은 지금의 당신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뻔하리 뻔한 인생의 진리를 이제는 믿고 싶어졌다 말합니다. 세상에서 평범한 게 제일 어렵고 확실한 결말은 억만금을 주고도 사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나란 존재를 당신의 손에 확실히 쥐어줄 순 없지만 편지를 통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울지 마세요. 당신은 결국 행복해질 겁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41번째 편지, 당신의 꿈이었던 나는 해피엔딩입니다. Your green eyes never meet with mine. Don't think
make it work this time. Your smile, not seen in a while, in exile, and I can tell those tears aren't crocodile. Don't cry, no, baby, don't cry, no, baby, don't cry, don't cry, don't cry, no, baby, don't cry, no, baby, don't cry, don't cry. We've tried, but been taken by surprise. Love dies, and now we say goodbye. We cry at this bittersweet demise. Realize this was something on which I rely. I don't wanna know if there's someone new. Don't tell me, whoa, there's beauty in a breakup. So baby, don't you be down now, please. Baby, don't cry, don't cry, don't cry. I won't cry if you don't cry. 끝없는 이야기 이어서 들으신 곡은 심플리의 Don't Cry였고요. 오늘의 꿈 주인공은 바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제찬 호스트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해피엔딩 대 열린 결말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 편인지, 저는 열린 결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피엔딩보다는. 왜냐면 약간 여운이 남잖아요, 열린 결말은. 그래서 열린 결말을 더 좋아하고,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 참석한 시사회 어땠는지 비하인드 썰 풀어준다면,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막 시상식을 가도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배우님들 너무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꾸미야 생방송 달려오느라 영화를 이렇게 관람하고 오지는 못했지만, 꼭 이제 관람 개봉하면 관람하겠다고 이렇게 약속드리고 왔습니다. 꼭 나중에 인생은 아름다워 개봉하면 보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답답해서 오늘의 운세나 타로를 보고 위안을 얻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뭐 정말 마음의 위안으로만 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하루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조금 위안 삼아서 보시고,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 천호수표 내일의 운세 한 문장 완성시켜 본다면, 내일의 운세 잘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꿈이야, 이제 또 다른 꿈을 끌어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JB 선배님 나오셔서 이런 여러 자유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근데 제가 아까 선배님이 제가 드라마 봤다고 하니까 막 놀리시는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제가 진짜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저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은 여러분들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채짱데이입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7117번으로 꿈이야 말머리 달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꿈이야 지방송은 내일 저녁 7시입니다. 나우에서는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만나요. 그럼 오늘도 꿈꾸자.